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산소를 충전받습니다. 여기서 기체교환이 일어납니다. 라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드디어 어떻게 호흡이 일어나는가, 호흡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호흡계 어떻게 공기가 이동하는가, 이동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그 과정들을 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럼 공기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숨을 쉰다 라고 하면, 그렇죠, 코로 어떤 공기를 들이마시는 걸 거예요. 자, 그럼 공기가 코로 이동하겠네요. 그 다음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봤더니,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림에 보이나요? 기관이라는 것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기관은 양쪽에 축 뻗어져 있는 기관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기관지 끝에 바로 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폐가 어떤 모습인가 좀 살펴봤더니 폐는 수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걸까? 폐포? 뭔가 지금 기체 교환을 할 거예요. 산소도 많이 받고 내가 필요 없는 기체는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고받는 게 가능하려면 역시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야겠네요. 어떤 구조가 유리할까요? 바로 수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하나의 그냥 매끈한 폐가 아니라 뭔가 포도알송이처럼 뭔가 폐포로 막 구성되어 있는 이 폐가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남으로써 이 기체 교환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표면적을 넓혀서 뭔가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거, 우리 소장에서 융털과 폐에서 폐포와 두 가지의 공통점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폐까지 왔어요. 그리고 폐포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난대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기체교환 어떻게 일어나나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뭔가 폐를 막 움직이고 막 이러려면요, 이럴 때 기체교환이 일어나는데 폐는 근육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려고 해도 팔에 근육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근육이 없는 폐가 어떻게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걸까를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두 개입니다. 자, 그림에 보면 지금 갈비뼈 있죠? 갈비뼈. 이 갈비뼈가 움직이고 밑에 아주 얇은 막, 바로 그것을 횡격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비뼈와 횡격막의 도움으로 우리는 호흡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우리는 호흡 운동의 원리라고 해요.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우리는 호흡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들이마시는 숨을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들이마셔 보세요. 어떻게 되죠? 갈비뼈가 올라가네요. 갈비뼈는 올라가고 횡격막은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갈비뼈는 올라갔고 횡격막은 내려가면 이 공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부피가 늘어났네요. 부피가 증가했어요. 우리가 1학년 때 부피가 증가하면 이 속의 압력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요. 기억나시죠? PV, 보일 법칙이었어요. 자, 그럼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은 줄어드네요. 그죠? 그럼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었고 외부는 압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할 테니까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우리는 그것을 들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엔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후 내뱉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비뼈 내려가고 횡격막은 올라오겠네요. 여기 공간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부피가 감소했어요.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했겠네요. 외부에는 압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후 하고 이동할 테니까 공기는 폐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것을 후 내뱉는 바로 날숨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갈비뼈와 횡격막을 이용해서 부피를 변화시키고 부피에 따라 압력이 변하면서 공기가 이 몸 안팎을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호흡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게요.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어요. 21% 있잖아요. 그 산소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폐에서 공기를 들이마셔서 산소를 받고 우리가 후 내뱉는 거에는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세포호흡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폐에서는 산소는 받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요. 우리는 이것을 겉에서 일어나는 호흡,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단계에서 산소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심장으로 들어갔었죠. 폐순환 기억하죠? 그럼 심장에서 받아서 이제 온몸으로 갔었잖아요. 온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전달해 줘야 돼요. 온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세포에 이제 받아온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다시 받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이 호흡을 우리는 내호흡, 몸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호흡은 과학에서 그러니까 기체교환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폐에서는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이런 외호흡이 일어나고 이 온몸에서는 이제 혈액이 이동해준 바로 이 산소를 조직세포로 이동하게 되고 조직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결국 폐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호흡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기체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제 소화계 배웠고 순환계 배웠고 호흡계 배웠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